자, 이제 두 번째 프린트가 나갔어요. 자, 5단원의 생식과 유전, 이제 또 유전 5단원으로 넘어가 봅시다. 4단원, 5단원은 좀 확실하게 외우고, 막 계속 반복하면서 문제 풀고 외우고, 그 오투도 보고, 교과서도 보고,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신 프린트 같은 것도 보고, 계속 보고 보면서 외우는 거야. 이거를 막 그냥 무슨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종이 펴놓고 막 계속 읽으면서 외우지 마시고요. 문제 풀면서, 책을 보면서, 그러면서 외우세요. 자, 그다음 생식과 유전의 P20쪽, 이쪽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또 복습 겸 문제를 풀면서 복습 겸 해봅시다. 자, 1번부터 바로 좀 볼게요. 자, 1번. 염색체와 유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염색체 유전자 잠깐 한번 다시 좀 볼게요. 자, 이렇게 DNA가 두 가닥으로, 사실 이렇게 철길모라고 이쁘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두 개 꼬여 있죠. 그래서 베베 꼬여서 이중 가닥으로 DNA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얘네가 이제 멀리서 보면 이렇게 실처럼 보이죠. 실처럼 보이고요. 얘가 이렇게 뭉치면, 자, 요 부분은 이중 가닥 DNA 이제 이중 가닥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걔네를 이제 멀리서 보면 이렇게 실처럼 보이는 부분을 염색사라고 부르고, 걔네들이 이렇게 뭉쳐서 모양, 크드란 막대나 덩어리 모양으로 보이는 것을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자, 이 DNA를 보면요, 이렇게 이중 가닥이 있고, 얘들을 염기라고 불러요. 염기 속에 단백질이 군데군데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단백질이 군데군데 이렇게 박혀 있어요. 여긴 단백질을 그리기엔 너무 좀 작죠. 그래서 이런 단백질이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단백질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이 아닌 얘들을 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NA는 염기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유전자란 말이 나오죠. 유전자. 별도의 표현으로 이제 유전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근데 유전자는 우리가 뒷부분에서 뭘 배우냐면은 형질을 배워. 형태나 성질을 결정하는 어떤 염기 구조를 유전자로 부릅니다. 따라서 내 눈에 쌍꺼풀을 만드는 유전자는 DNA 전체 중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내 몸에 까만색 피부를 만드는 유전자는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 등등등으로 유전자는 특정 유전자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보기 1번, 문제 1번 볼게. 염색체와 유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전자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자, 유전자가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염색사가 또는 DNA가 단백질과 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부분이 유전자야. 따라서 1번 틀렸고요. 2번. 하나의 DNA는 수많은 유전자가 존재한다. 그렇죠. 선생님이 지금 벌써 2개나 그렸어. 2개 뿐이겠어? 어떤 거, 머리를 곱슬, 그 다음에 혀말기 유전자, 여기 있고, 미행 유전자 여기 있고, 등등등이 쫙 깔려 있겠지. 그래서 여러 유전자가 있습니다. 3번 틀렸고요. 2번 맞고요. 3번, 답이 2번이고요. 3번. 염색 분체를 구성하는 두 가닥의 유전 정보는 서로 다르다. 자, 염색체가 꼬이면 이제 얘를 하나 그릴게. 염색체가 그냥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원래는 생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복제를 시작하죠. 그러면 이 중심체라는 요 부분을 기준으로 윗부분, 아랫부분을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그릴게. 그럼 요 부분 중에서 윗부분도 복사가 돼서 이렇게 만들고요. 요 아랫부분도 복사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보기엔 X자 모양의 나비 모양처럼 이렇게 보이는 염색체가 존재합니다. 요럴 때, 요 염색체 한 개야. 염색체 한 개. 근데 염색체 한 개는 요쪽 부분 한 개와 요쪽 부분 한 개로 구성되어 있고, 요 한 개를 염색 분체라고 불러요. 염색 분체라고 불러요. 이 염색 분체는 선생님은 색깔로 나눠서 표현했지만, 얘가 복사돼서 얘가 된 거고, 얘가 복사돼서 얘가 된 거기 때문에 DNA가 동일합니다. DNA가 동일해요. 자, 그래서 답이 3번 보기 다시. 염색 분체를 구성하는 두 가닥의 유전 정보는 서로 다르다가 아니라 서로 같습니다. DNA가 서로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염색체가 모양과 크기 같은 게 우리 몸에 두 개가 있죠.
얘 있고 또 하나 바로 옆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 빨간 게 다시 또 복사돼서 얘가 된 거고 빨간 게 복사돼서 얘가 된 거야. 우리 몸에는 얘도 있고요. 얘도 있습니다. 세포에. 하나의 세포에. 이런 염색체를 이름이 뭐라고 불러? 그렇죠. 이 두 마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부르죠. 상동 염색체. 염색 분체끼리는 DNA가 같다. 얘도 DNA가 같아. 자, 상동 염색체끼리는 DNA 같습니까? 그렇죠. 다르러. 얘는 DNA가 달라. 왜 달라?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릅니다. 그럼 상동 염색체는 뭐만 같습니까? 그냥 모양과 크기만 같을 뿐이야. 모양과 크기가 같고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위치까지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받은 유전자의 여기 이 부분에 쌍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이쪽 염색 분자도 같은 위치에 있겠지. 염색 분자는 그냥 복사된 거니까 이거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만약에 여기 쌍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면 여기도 쌍꺼풀 만든 유전자가 있는 거야. 같은 위치에. 자, 엄마한테 받은 유전자. 근데 엄마가 쌍꺼풀이 없다고 치자. 그러면 같은 위치에 쌍꺼풀 유전자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쌍꺼풀 못 만든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쌍꺼풀 만들지 않는 유전자가 있을 뿐이야. 자, 이것도 얘랑 얘랑은 또 같지요. 완전 복사된 거니까. 이것도 못 만들면 얘도 못 만듭니다. 자, 쌍꺼풀 만드는 쌍꺼풀에 관련된 유전자의 위치는 똑같아요. 상동 염색체에서. 자, 4번. 보기 4번.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할 때 나타내는 이중나선 구조이다. 염색체는 이중나선 구조는 이중가닥. 한참 지나갑니다. 그래서 염색체에서 이중가닥을 볼 수가 없어. 꼬여서 이미 많이 꼬였습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염색체는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가 아니고요. 염색체는 이런 덩어리 모양이고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특정 부위를 유전자로 부릅니다. 그래서 보기 5번 틀렸죠. 그래서 용어는 일단 좀 잘 알고 넘어갑시다. 1번 답 2번.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 문제 3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생물체의 체세포에서 쌍을 이루고 있는 크기와 모양 같은 두 개의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게 바로 무슨 염색체? 상동 염색체.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오른 거. 기억번. 가는 상동 염색체이다. 맞네요. 아니? 틀렸네요. 가는 염색분체네요. 나가 상동 염색체네요.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가는 염색분체. 나가 상동 염색체야. 자, 다시 3번 문제 기억번에서 가는 염색 분체고요. 나가 상동 염색체입니다. 다음 니은번. 나는 유전 정보가 서로 다르다. 나는 상동 염색체는 유전 정보가 서로 다릅니다. 자,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같다. 얘는 다르다야. 얘는 그냥 그대로 복사된 거니까 같은 거고요. 이건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라 다른 거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아, 다르다니까 니은은 맞죠? 아이, 다시 기억이 틀렸지 아까.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은 맞네요. 디귿번. 나는 나는 부모에게서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다. 맞네요. 답은 니은 디귿 5번입니다. 자, 4번 문제 봅시다. 4번. 자, 그림은 남자와 여자의 체세포 염색체 구성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쭉 보면 가와 나 구성이 있는데요. 가가 염색체가 몇 쌍이 보입니까? 23. 그렇죠. 23쌍이 보이죠. 그러면 다시 4번 문제. 가는 23쌍인데 22쌍 플러스 1쌍이라고 봅시다. 그 한 쌍이 XY입니다. 나는 22쌍이 보이고 오른쪽 아래 맨 끝에 XX가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23쌍을 22쌍 플러스 1쌍, 22쌍 플러스 1쌍으로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요 22쌍을 뭐라고 부릅니까? 상염색체라고 불러요. 상염색체.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동시에 똑같이 나타나는 22쌍의 애들. 자, 그런데 저 XY, XX는 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죠. XY는 남자, 여자야? 남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불러요. XX가 여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게 남성을 얘기하고요. 이런 게 여성을 얘기하는
그런 염색체 구성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가가 남자겠네요. 그래서 나가 여자고요. 자, 옳지 않은 거 1번 가는 남자 맞고요. 2번 1번에서 22호까지 상염색체 맞고요. 상염색체. 3번 X염색체, Y염색체는 성염색체가 맞고요. 4번 사람의 체세포 한 개에는 46개 염색체, 그러니까 23쌍이니까 개수는 46개 맞죠. 5번 나의 X염색체는 모두 엄마에게 물려받았다. 나의 X염색체는 모두? 아니죠. 요것조차도 둘 중에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야. 어떤 걸 엄마한테 받았는지 아빠한테 받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DNA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그냥 모양만 XX 봐서는 모르죠. 답이 5번이네요. 그냥 암모아빠에서 하나씩 물려받은 겁니다. 됐습니다. 이때 표면적의 B, 이거 넘어갈게요. 자, 21페이지에 체세포 분열, 세포 분열 얘기 좀 해봅시다. 자, 세세포 분열은 또 내가 외우라고 표 하나 그냥 그대로 이건 다 외우라고 한 게 있어요. 그 표를 그대로 외워봅시다. 자, 간기가 있고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하나 우리 누가 해볼까? 아유, 밑에서 세 번째가 누구야? 준혁이 한번 해봅시다. 간기에 뭔 일이 나는지 다 얘기해보세요. 간기 아는 대로 간기. 저 간기는 알아요. 아 왜? 왜 준혁이? 간기 저거 할 거예요. 간기만 알아? 너 전기는 몰라? 전기를 해봐 그럼 네가. 감추사. 자 기다려봐. 간기. 저 알아요. 아 준혁이가 지금 얘기하려고 입을 움찔움찔 하는데 왜 그래? DNA, 국제, 야 그러면 핵맞춤제. 전기를 준혁이가 해봐. 자, 네? 간기에 대해서 아는 거 다 얘기해봐. 간기. 어휴, 세포가 성장이다. 오, 맞아요. 세포 생장 간기에서 합니다. 아니, 너 이거 하나 골라봐. 이 5개 중에서 뭐 제시 있는 게 뭐 있냐? 하나의 길을 네가 맡아서 설명해봐라. 네, 저요. 아유, 준혁이 지금 막 고민하고 있잖아. 중기까지는 살짝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넌 중기부터 중기는 그 배열이 가운데 돼가지고 그거 보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 어휴, 잘하네. 수기는 이게 이렇게 양옆으로. 수현이는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되게 잘하네. 난 딴 생각하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잘하네요. 잘하고 있어요. 민기야. 네. 저 말기는 기억나요. 준혁이 친구 찬스. 식물은 세포판 생겨요. 그래. 어디야 그게? 어디? 말기. 세포판 뭐? 세포판 생겨요. 세포판 형성. 그렇지. 그런 방법으로. 아, 민기야. 네. 얘기 많이 나왔다. 이거 네가 다 조립만 해도 뭔가 다 채우겠다. 너 뭐 자신 있는 거 없어? 후기 해봐, 후기. 그 가운데 있던 애들이 양쪽으로 찢어져갖고 그리고 잘하겠죠. 잘하겠죠, 이 새끼야. 아니, 비슷하게 가잖아요. 니네가 자꾸 안 해봐서 그런다니까? 해봐야 돼. 백지 펴놓고 써보고, 누가 이렇게 나와서 발표 좀 해보고 막 해봐야 돼. 수현이 봐. 저는 5단원은 거의 기억나는데 4단원이 기억 안 나요. 아, 5단원 기억나? 그러면 다시 이수, 뭐 하나 골라봐. 저요? 준비할게요. 중기? 네. 중기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염색체가 중앙으로 비어져요. 자, 중앙 배열이 중기죠. 그리고 이때가 가장 보기 좋아요. 그렇죠. 가장 관찰이 아주 좋고요. 또 가장 짧아요. 그렇죠. 가장 훅 지나갑니다. 가장 짧다. 그래서 이 가장 짧은 거는 어떤 식으로 보여집니까? 내가 세포 분열하는 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 간기에 있는 놈도 보이고 전기에 있는 놈도 보이고 각 기마다 애들이 다 특정 분열 중이니까 다들 보일 텐데 가장 개수가 적게 보이는 게 중기겠지. 중기는 간격이 짧기 때문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게 가장 짧습니다. 그 내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어떤 기가 가장 많이 보일까? 세포가 간기. 간기가 가장 길기 때문에. 간기는 가장 긴 기기야. 가장 긴 시기야. 가장 길다. 여진아, 너는 뭐? 중기 완성했잖아. 이제 중기는 이제 됐잖아요. 전기 해보세요. 전기. 방치사. 네. 핵막이 사라지죠. 야, 핵막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그 전까지 핵막이 있었다는 얘기네? 그래서 핵막이 여기 있게. 그래서 핵막 안에 핵 안에 DNA가 이쁘게 염색체가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라지니까 이제 염색체가 풀렁풀렁 풀러나가가지고 막. 그 염색사 형태로 존재. 그렇지. 이게 아니에요? 염색사 형태로 존재하다가 전기에는 염색체가 등장을 하죠. 염색체가. 염색사가 평소에는 자, 이 세포예요. 핵막이 있고요. 핵막 안에 실처럼 이렇게 존재한다고, 실처럼. 그런데 이제 전기 때는 핵막도 사라지고요. 실 같은 게 너플너플 퍼지는데 이 막대 모양으로 존재한다고요. 이제 막대 모양으로. 염색체가 돼서 존재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리죠.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제가 일어났으니까. 복제가 언제 일어나? 간기에. DNA 복제가 일어납니다. 2배 복제가 일어나죠. 키워드만 쓰는 거야. 뚝뚝뚝. 그리고 아까 민기가 뭐라 그랬지? 후기. 아니, 세포 생장. 간기 때 열심히 자랍니다. 크기가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요만한 세포가 반으로 이렇게 쪽쪽해지면 요만해지면 크기가 작아지는 속도로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 다시 얘도 먹고 마시고 하면서 커져야죠. 원래대로. 각각 이렇게 커져야겠죠. 그래서 생장도 간기에서 일어납니다. 전기 때는 핵막 없어지고 염색체 만들어지고 또 방추사 형성되죠. 방추사는 뭐예요? 끌어당기는 낚싯대 같은 거. 낚싯대 같은 게 이제 어차피 끌어와야 되니까 그 끌어온 낚싯대가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딱 걸어서 갖고 오려고. 후기 때 끌잖아요. 후기는 뭐라고? 양옆으로. 끌어갑니다. 그 후기를 담당하는 키워드가 2개가 딱 있었잖아. 내가 그것만 외우면 된다 그랬잖아. 분리. 그건 굉장한 키워드고. 그렇지, 분리. 후기 때는 분리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뜯어져서 이동하는 게 후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도대체 뭐가 이동하냐고. 네? 뭐가 이동하냐고. 염색체? 아니, 잘 말하다가 왜 그래. 뭐가 이동하냐. 염색 분체가 이동을 하죠. 근데 염색체하고 염색 분체 차이가 뭐예요? 야, 이씨. 그러면 염색 분체가 분리가 이동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순간치면서 외웠고요.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선생님이 이번에는 그림을 그릴 건데요. 자, 채우고 그림을 그릴게요. 그리고 해결을 한번 해봅시다. 말기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세포 형성. 아니야, 사실. 세포는 형성돼요. 전기의 반대지. 핵막은 다시 생기고요. 염색체는 다시 염색사로 돌아가고요. 방추사는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형성돼요? 그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판 형성. 그 다음에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박테사 안에서 이렇게 그걸 뭐라고 불렀어? 세포질 만입이라는 방법으로 함입 또는 만입이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밖에서부터 작용을 해서 결국 세포질까지 분리가 되죠. 세포질 분리까지 일어나죠. 그러면서 똑 떨어져서 끝나죠. 자, 아까 왜 염색분체라는 말을 이제 수연이가 그림으로 이제 찾아야 되니까 그걸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내가 평소에 옆에다가 하나하나 그릴게요. 좀 작게 그릴 수밖에 없겠네. 간기 때 봅시다. 세포 안에 핵이 이렇게 있고요. 핵막이 있을 테니까 핵막이 이렇게 있고요. 자, 요런 염색체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요런 염색 하나 더 있겠죠. 염색체라고 그러나? 염색사.
염색 4가 있을 거야. 왜냐면 내가 똑같이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걸 두 개 그렸는데 왜 두 개 그렸냐면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을 거거든. 얘도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니, 두 개만 그려 귀찮아. 두 개만 이렇게 떠다니고 있을 겁니다. 자, 전기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핵막이 사라져요. 핵막이 사라지고, 자, 얘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데, 자, 그림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왜냐면, 간기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DNA가 두 배 복제가 되거든? 자, 그럼 얘가 이렇게 그릴 거야. 자, 삼각형이 이렇게 혼자 있으면은, DNA가 혼자 있는 겁니다. 근데 얘가 복제가 돼. 복제가 되면 옆에 똑같은 게 하나 붙어서 같이 있습니다. 맞죠? 이게 염색 분체야. 붙어 있단 말이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개수로는 하나, 둘, 셋, 넷 똑같아요. 개수로는. 두 배가 복제가 돼서 붙어 있으니까. 떨어지지가 않았어. 붙어 있어. 자, 중기 때는 얘들이 중앙 배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겠네요. 좀 중앙이 아닌데? 이렇게 중앙 배열합니다. 이쁘게. 중기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리고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방추사가 있었는데 방추사가 스물스물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방추사가 이렇게 자라서 하나씩 턱턱턱 붙이고요. 여기서 방추사가 하나씩 턱턱턱 붙여서 한 조각씩 끌고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한 조각씩. 자, 후기 때는 분리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추사 따라서 얘 분리가 돼요. 열심히 끌고 갑니다. 됐죠? 자, 말기 때는 세포질 분리까지 일어나면서 식물세포는 가운데서부터 생기기 시작하고 동물세포는 밖에서부터 이렇게 안으로 세포질이 함입이 되면서 결국 분리가 돼서 끝나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면서 끝나죠. 그러면 요게 한 세트, 여기도 요게 한 세트, 이렇게 이러면서 결국 얘가 요걸로 끝나. 그러면서 뭐가 돼? 다시 핵막이 만들어지니까 요게 이제 핵막 속에 둘러싸여서 요게 세포 하나, 요게 세포 하나 이러면서 끝나요. 결국 보면 알겠지만 얘랑 똑같은 게 두 개 생기는 거야. 완벽하게 똑같아졌지. 따라서 얘가 잠깐 상동 염색체가 됐다가 상동 염색체가 아니라 염색 분체를 만들어졌다가 염색 분체가 쪼개져야 되니 염색 분체가 분리이동되는 겁니다. 됐죠? 자, 요게 세세포 분열의 얘기예요. 그럼 6번 문제 봅시다가 아니고요. 7번 바로 볼게요. 21페이지에 7번 문제. 가마에 대한 설명인데, 가마가 아니라 다시 6번 그림 보세요. 그림. 6번에서 7번. 야, 가가 무슨 기야? 간기죠. 자, 이 중에서 제일 또 찾기 쉬운 게 라가 좀 제일 찾기 쉬운 것 같아, 기가. 중기. 라가 일렬로 중앙에 쫙 배열되어 있지. 그럼 라를 중기라고 보면 좋겠네. 자, 또 하나. 나 보세요, 나는 가운데 뭔가 막 생기기 시작했지. 그죠? 그러면 나를 보니까 나는 무슨 기야? 후기네. 근데 중요한 게 이 그림을 보니까 가운데서부터 뭐가 생겼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세포야? 식물세포야. 후기인데 나에서 보니까 얘는 식물세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세포판 형성. 이 방법으로 분리가 되는구나, 후기 때. 이걸 알 수 있으니. 잠깐만, 후기가 아니죠. 나가 말기죠. 왜 후기입니까? 여기 써놓고. 말기. 세포판 형성. 말기입니다, 말기. 후기는 분리이동이에요. 분리이동되는 그림이 마가 후기죠. 분리해서 끌려가는 그림이 마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다는 뭘까요? 전기겠고, 전기의 특징은 핵막이 사라지고인데 그 그림상 약간 좀 애매모호하지만 나름 거 다 맞춰보니 다는 전기겠구만 알 수 있습니다. 그 6번 답을 알아서 해보시고요. 자, 7번. 가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가나다를 무시하고 옆에 그 글씨부터 읽어볼게. 세포가 성장하고 유전물질이 복제해. 무슨 기야? 자, 다시. 간기. 7번에 1번은 간기에 대한 설명이지. 간기에 대한 설명이야. 간기가 가였으니까 이건 맞네요. 자, 2번 옆에 또 내용을 봅시다. 다시 핵막이 나타나고 염색체가 풀어진다는 무슨 기야? 말기. 말기죠, 말기. 말기니까 뭐야? 나. 맞네요. 3번 핵막이 뚜렷하게 관찰. 핵막이 뚜렷하게 관찰되는 게 언제야? 간기겠죠, 간기. 핵막이 여기 있네, 핵막. 야, 여기서 핵막이 없고 핵막이 없어지니까 다 핵막은 다 없는 거야. 싹 다 없는 거야. 간기는 뭐였어? 가였지. 3번 틀렸네요. 자, 답이 3번이고요. 이 문제는 답이 3번이고요. 4번 볼게요. 염색체가 세포 중앙 배열 중기 얘기고요. 5번 염색 분체가 분리이동 후기 얘기죠. 그래서 키워드는 좀 외우세요. 중기는 중앙 배열, 후기는 분리이동, 전기는 핵막 사라지고 염색체 등장하고 방추사 형성, 말기는 세포질 분리 등등등의 키워드만 알아도 문제는 금방 풀 수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10번을 볼게요. 10번은 실험에 대한 얘기인데요. 10번 잠깐 볼게요. 따야 되냐? 자, 10번 그 그림 위에 문제 좀 읽어볼게. 그림은 양파 뿌리에서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마에 해당하는 과정을 다음에서 골라쓰라고 했는데요. 그냥 답을 알려주니까 쓰면서 이해를 해보세요. 10번 가를 봅시다. 가는 뭐냐면 그 양파 뿌리를 해부침으로 잘게 이렇게 흩어놓는 거야. 분리. 그렇죠. 분리라는 과정이에요. 양파 뿌리가 그냥 보면 되게 두껍고 세포가 너무 두껍게 잔뜩 모여있단 말이야. 그걸 좀 잘게 찢어놓는 겁니다. 그게 분리예요. 나번은 뭐냐면 이게 뭐야? 뭐죠? 아, 이게 손가락이네요. 기름종이. 자, 그 그림을 좀 잘 보면요. 흑백이라 좀 잘 그런데 이 손가락으로 거름종이에 놓고, 자, 여기 좀 크게 보면요. 내가 양파 뿌리를 이렇게 갖다 놓고요. 얘를 잘게 찢었습니다. 그럼 잘게 이렇게 찢겨 있을 거야. 그걸 이런 거름종이, 종이를 갖다 놓고 이렇게 손가락 꾹 눌러서 물을 짜내버리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는 거라고요. 손가락으로 꾹 누른다는 단어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압착.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물질하고 판판하게 펴버리는 거야. 다가 뭐야? 에탄올과 아세트산 혼합유액. 이거 에탄올에 집어넣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에탄올에 집어넣는 색깔 없애는. 아니야. 색깔 없애려고 아니야. 얘네는 양파 세포는 자, 세포 하나하나가 세포 하나가 다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여서 니네가 양파를 칼로 잘라서 이 조각을, 양파 뿌리 조각을 갖고 와도 계속 세포 분열하고 있어. 계속. 그럼 니네가 얘를 잘라가지고 만약에 저걸 안 하면 금방 실험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두잖아? 그럼 다 어떻게 돼버리겠어? 세포 분열 다 끝나고 다 간기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간기에서 또 세포 분열을 안 할 거야. 왜냐면 뿌리에서 잘랐기 때문에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안 하고 중간 과정 애들을 그냥 다 싹 다 간기에서 끝내버릴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는 전기도 봐야 되고 중기도 봐야 되고 후기도 계속 보여야 되잖아. 즉 얘네들이 더 이상 세포 분열을 못하게 딱 고정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다번이 고정입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말으라고. 마치 사진 찍듯이 세포 분열 중이었던 애도 갑자기 딱 여기서 고정 서버리는 거야. 그래서 중기인 애들은 중기로 관찰되고 후기로 서버린 애들은 후기로 관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탄올에 넣어서 살짝 에탄올에 넣어버리면요, 얘가 더 이상 세포 분열을 못하게 돼버립니다. 라가 뭐예요? 이게 아세트올세인 용액이 이게 염색이에요. 염색약입니다. 아세트올세인이라고 빨간색 약이 있어요. 염색약입니다.
아세트올세인 또는 뭐 동물세포는 뭐 메틸렌블루 이런 용액을 쓰기도 하고요. 또 생물세포는 아세트올세인 말고 아세트산 카민 이런 용액을 쓰기도 하고요. 아세트올세인은 동물식물세포에 다 쓰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런 약이 이 염색체 어디였어? 염색사나 염색체를 색깔을 띠게 합니다. 마번이 뭐냐면 그 뿌리 조각 묽은 염산에 넣어서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마가 뭐야? 해리.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이 해리야. 근데 왜 이름 해리예요? 해리란 뜻이 뭐야? 풀어진다는 뜻이야. 이 해리가 풀해자를 쓰거든, 한자로. 그래서 풀어지게 만들어서 부드럽게,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버린다는 뜻이야. 자, 요거를 사실 실험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실험을 배우는 학교들은요, 요거를 분리압착 고해염이라고 외워야 됩니다. 분리압착 고염해 외워야 됩니다. 고정염색 해리를 외워야 돼. 고정염색 해리, 분리압착 고염해. 뭐 그렇습니다. 자, 순서는 섞여 있네요, 이게. 그런데 가나다라 이 순서가 아니에요. 이 11번 문제 풀어봅시다. 11번에 있네요. 순서로 진행된다. 있네요. 자, 11번 풀어볼게요. 이거 순서가 아닙니다. 이름만 알고 있으세요. 고해어문은 외워두시고요. 자, 11번 볼게요. 이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나는 염색체를 분리과 시키는 것이다. 나가 분리 아닙니다. 압착이에요. 1번 틀렸고요. 2번 다는 고정. 세포 분열을 계속 진행시켜. 아니요. 진행시키지 않는 겁니다. 2번 틀렸어요. 자, 3번 염색. 핵이나 염색체를 붉게 염색하는 과정이다. 맞아요. 3번 맞고요. 자, 12번 답은 3번 맞고요. 4번 마가 뭐야? 해리 연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맞아요. 4번 맞아요. 자, 5번 봅시다. 실험은 이 순서로 진행된다. 틀렸습니다. 자, 이 순서야. 고해염 분리압착.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고해염, 이 순서야. 자, 이거 다마가 이걸 외울 게 아니라 이거 외우세요. 고해염 분리압착. 자, 됐고요. 이거 만약에 실험을 강조하지 않는 학교, 안 가르쳐준 학교는 외울 필요 없을 거야. 근데 실험하는 학교에서는 고해염 분리압착 외워야 됩니다. 감수분열이다. 감수분열 봅시다. 못 보겠네요. 선생님, 근데 5단은 잘 외우는데 4단은 어떻게 잘 외워요? 사단은 그래. 야, 사단원이 더 쉬울 텐데 왜 그래. 그래요? 5단은 더 쉬운데요. 4단은 외울 게 많아요. 천천히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봅시다. 숙제는 일단 숙제 좀 체크할게요. 자, 선생님이 프린트 2개 줬어요. 프린트 2부 다 풀어오세요. 아이씨, 이거 복습 좀 해야 되나? 복습 굳이 해야 되냐? 그래요. 프린트, 첫 번째 프린트 다 풀어오세요. 첫 번째 프린트 다 풀어오기. 그 다음에 오토 교재 가져오세요. 여기도 숙제 있었습니다. 숙제 있었으니까 숙제 다 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